70의 연하는 봄비 내리는 날 5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편지의 수신인은 도윤. 그녀의 첫사랑이다. 16살 연하는 마을 연못가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소년 도윤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전쟁으로 도윤은 징집되어 떠나고 소식이 끊긴다. 연하는 매일 편지를 기다리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의 강요로 연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교사로 살아간다. 하지만 밤마다 연못을 찾으며 도윤을 그리워한다. 남편 사후. 홀로 된 연하는 우연히 전쟁 생존자 명단에서 도윤의 이름을 발견한다. 연하는 요양원에서 도윤과 재회한다. 두 노인은 벚꽃 아래서 손을 잡고 과거를 나누며 서로를 용서한다. 도윤은 살아남은 죄책감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연하는 평생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고백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봄, 연못에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다고 전한다. 늦었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랑비는 아침부터 조용히 마을을 적시고 있었다. 지붕 위로, 나무숲 위로, 골목길의 돌담 위로 비는 말없이 내렸다. 봄이 오면 늘 이런 비가 내렸다. 연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7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우체통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조금 발해 있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봉투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에게. 연하는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굵은색 우체통은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한 빛을 내고 있었다. 손을 들면 닿을 거리였다. 편지를 넣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봄비의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그 오래된 봄의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지금보다 단순했고 사랑이 지금보다 순수했던 그때. 연하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이 편지를 쓴 것이 언제였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20살이었을까? 아니면 30이었을까? 그녀는 평생 이 편지를 써왔다. 몇 번을 다시 쓰고 몇 번을 고쳐 쓰고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꺼내어 한 줄을 더하고 또 다른 날 한 문장을 지우기를 반복했다. 봄이 올 때마다 그랬다. 봄비가 내리면 그녀는 이 편지를 꺼내 들었다. 우체통 앞까지 나왔다가 결국 붙이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연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우체통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가만히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위로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글씨가 번질까 싶어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다. 도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도윤. 그는 연하의 첫 봄이었다. 첫 노래였고 첫 그림이었으며 첫사랑이었다. 마을 연못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소년. 연하의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전쟁이 터지고 기차를 타던 날 돌아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편지도 오지 않았다. 연화는 매일 우체국 앞에 서서 기다렸지만 그의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도윤의 이름을 잊어갔다. 연화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를 소개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연화는 울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마을 학교의 교사가 되었으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봄이 올 때마다, 연못가를 지날 때마다, 기타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멈춰버린 시간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계절. 결코 끝나지 않은 기다림. 남편은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연하를 사랑했고 가정을 지켰으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은 밤, 연하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평생 착한 아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 달 전이었다. 연하는 우연히 마을회관 게시판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전쟁 생존자 명단 실종자 가족 찾기.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무심히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윤도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생년월일도 출신 마을도 모두 일치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짧은 문장. 현재 오시 평화요양원 거주. 그는 살아 있었다. 50년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 연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나야 할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나는 기다렸어. 평생을 기다렸어. 연하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에 든 것이 바로 그 편지였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연하는 천천히 우체통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붉은 우체통의 투입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을 들었다. 편지를 넣으려는 순간 문득 생각했다. 이 편지를 보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었다. 늦었어도, 너무 늦었어도, 그래도 알고 싶었다. 연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손을 떼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 그녀는 빈손으로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이제 곧 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다. 50년을 기다린 편지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하는 우체통에서 몸을 돌렸다.
뒷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다.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을 맞이한 사람처럼. 그날 마을에는 늦은 봄비가 내렸다. 연하는 15살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느렸다. 시간도 느렸고, 계절도 느렸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렸다. 마을은 작았지만 그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논과 밭이 있었고, 개울이 흐르는 언덕이 있었으며,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다. 연하는 그 연못을 좋아했다.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늘 그곳으로 갔다. 연못가의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어머니가 장에서 사온 싸구려 스케치북이었지만 연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다. 연못에 비친 하늘을, 물가에 피어난 꽃을,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를 그렸다. 연하에게 그림은 말이었다. 말이 서툰 아이였다. 친구들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졌고 선생님께 질문을 받으면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으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색깔과 선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다. 연하는 늘 그랬듯이 연못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은 연못 위로 날아드는 제비를 그리고 있었다. 제비는 빨랐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다시 그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연하는 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연못 위를 떠다니듯 울려 퍼졌다. 연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조용히 일어났다. 버드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연못 건너편에 소년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연하와 비슷해 보였다. 16이나 17쯤 되었을까. 소년은 바위 위에 앉아 기타를 안고 있었다. 낡은 기타였지만 소년은 정성스럽게 줄을 튕기고 있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연하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가끔 들었던 노래였다. 하지만 소년이 부르는 노래는 라디오에서 듣던 것과 달랐다. 더 따뜻했고 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연하는 무의식 중에 스케치북을 펼쳤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연필이 종이 위를 달렸다. 소년의 옆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났다. 소년이 눈을 떴다. 그리고 기타 줄을 한 번 더 튕겼다. 맑은 소리가 연못 위로 퍼졌다가 사라졌다. 연하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소년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년이 고개를 돌려 연하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소년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다. 연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스케치북을 더욱 꼭 껴안았다. 소년은 기타를 메고 일어났다. 그리고 연못을 돌아 연하 쪽으로 걸어왔다. 연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소년이 가까이 왔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서서 연하를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키가 컸다.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 자주 와? 소년이 물었다. 연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도 자주 와. 그런데 너는 처음 봐. 소년이 말했다. 연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년은 그런 연하를 보며 또 웃었다. 그리고 연하가 안고 있는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림 그려? 소년이 물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년이 못 들었을까 싶었지만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줄래? 소년이 물었다. 연하는 망설였다.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그녀의 그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년에게는 보여주고 싶었다. 연하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펼쳤다. 소년이 몸을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연못에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더드나무와 하늘과 물결, 그리고 방금 그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년의 옆모습. 소년의 눈이 커졌다. 이거 나야? 소년이 물었다. 연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소년은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잘 그렸다. 정말 잘 그렸어. 그 말에 연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칭찬한 것은 처음이었다. 얼굴을 들어 소년을 보았다. 소년도 연하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도윤이야, 윤도윤. 소년이 말했다. 연하예요. 정연하. 연하가 대답했다. 그날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못에서 만났다. 도윤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연하는 그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도윤이 노래하고 연하가 그림 그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윤은 꿈이 많은 소년이었다. 서울에 가서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언젠가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연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응원한다고,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다. 연하도 꿈이 있었다. 화가가 되고 싶었다.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도윤은 그런 연하를 보며 말했다. 넌 분명 좋은 화가가 될 거야. 도윤이 말했다. 그 말이 연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연못가의 버드나무는 더욱 무성해졌고 매미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연못에서 만났다. 이제는 매일 만났다. 학교가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 연못으로 향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연못 위로 노을이 비쳤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윤과 연하는 나란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연하야. 응. 연하가 대답했다. 나 나중에 꼭 돌아올게. 서울에 가서 음악 공부하고 성공하면 꼭 돌아올게. 도윤이 말했다. 연하는 도윤을 보았다. 도윤도 연하를 보았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내 그림을 꼭 볼게. 내가 그린 모든 그림을. 도윤이 말했다.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다. 약속해요. 응. 약속해. 도윤이 말했다. 두 사람은
작은 손가락을 내밀어 서로 걸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지만 그 약속은 세상 무엇보다 진지하고 소중했다. 연못 위로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일렁였다. 그 위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가 흔들렸다가를 반복했다. 마치 오래된 꿈처럼 그날의 약속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연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해 가을 전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먼 나라의 일처럼 느껴졌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였고 어른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소문이었다.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다. 가을 햇살은 따스했고 들판의 벼는 황금빛으로 익어갔다. 연하와 도윤은 여전히 연못에서 만났다. 하지만 전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에 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럭이 지나갔고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났다. 처음에는 20살이 넘은 사람들만 갔다. 그러다가 19, 18, 결국에는 17살 소년들까지 징집 영장을 받았다. 도윤도 영장을 받았다. 그날 연못에 나타난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평소처럼 기타를 메고 왔지만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연하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을의 다른 소년들이 받았던 바로 그 종이.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일으켰다. 버드나무 잎이 하나둘씩 떨어져 물 위에 떠다녔다. 연하도 말이 없었다. 그녀는 도윤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도윤의 손은 차가웠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떠나. 도윤이 말했다. 연하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다음 주. 너무 빨랐다.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벌써 떠나야 한다니. 어디로 가요? 연하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훈련소. 그 다음엔 모르겠어. 아마 전선으로 갈 거야. 도윤이 대답했다. 전선. 그 말만으로도 연하는 숨이 막혔다. 전선은 사람들이 죽는 곳이었다. 마을에서 떠난 청년 중 몇몇은 이미 돌아오지 못했다. 부음이 전해질 때마다 마을에는 울음소리가 퍼졌다.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연하가 말했다. 도윤이 연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연하 앞에서 우는 얼굴을 보였다. 미안해. 연하야,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도윤이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약속은 꼭 지켜져요. 선생님은 꼭 돌아올 거예요. 연하가 말했다. 그녀는 도윤을 늘 그렇게 불렀다. 선생님. 도윤이 자신에게 노래를, 용기를, 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도윤이 기타를 꺼냈다. 손가락을 줄 위에 올렸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연하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다.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연필을 잡았다. 노래하는 도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노래가 끝났다. 도윤이 기타를 내려놓고 연하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따뜻한 체온만으로 충분했다. 해가 저물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도윤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연아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다. 연아의 집 앞에서 도윤이 멈춰 섰다. 기다려줄 거지? 도윤이 물었다. 당연하죠. 연아가 대답했다. 편지 쓸게. 꼭 쓸게. 도윤이 말했다. 저도 쓸게요. 매일 쓸게요. 연아가 말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아를 안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연아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도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떠나는 날이 왔다. 마을 사람들이 기차역에 모였다. 떠나는 소년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로 역은 붐볐다. 어머니들은 울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린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형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연아도 그곳에 있었다. 도윤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다. 평소에 입던 하얀 셔츠가 아니라 거친 카키색 옷. 도윤은 연아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도윤이 말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밤새 만든 주머니였다. 안에는 연아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면목가의 풍경, 그리고 뒷면에 적은 짧은 글. 무사히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연아는 보따리를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이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림을 보는 순간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고마워. 이거 보면서 버틸게. 도윤이 말했다. 기차가 들어왔다. 기적 소리가 크게 울렸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년들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도윤도 기차에 올라야 할 시간이었다. 연아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연아가 대답했다. 살아서 꼭 돌아올게. 약속해. 도윤이 말했다. 연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려 했었다. 네. 기다릴게요. 약속해요. 연아가 말했다. 도윤이 기차에 올랐다. 창문 옆에 섰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윤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연아도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었다. 기차는 점점 빨라졌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석양빛 속에서 기차는 점점 작아졌다. 도윤의 얼굴도 손을 흔드는 모습도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역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연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차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바라보았다. 혹시 도윤이 돌아올까 싶어서. 혹시 이 모든 게 꿈일까 싶어서. 하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아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하늘의 붉은 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별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가을밤의 별은 유난히 밝았다. 그날 밤, 연아는 도윤에게 첫 편지를 썼다. 선생님께, 오늘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이 걱정할까봐, 선생님.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무사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매일 연못에 가서 선생님을 기다릴게요. 연아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연아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도윤이 알려준 훈련소 주소였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연아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윤도 지금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꼭 돌아와요, 선생님. 연아가 작게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다. 연아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 연못에서 그린 도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기타를 안고 노래하는 도윤. 연아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그림 속 도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종이 위에 도윤은 웃고 있었다.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연아가 말했다. 그날 밤부터 연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그 기다림이 50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편지는 오지 않았다. 연아는 매일 우체국으로 갔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들고 우체국 앞에 섰다. 우체부 아저씨는 연아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저었다. 오늘도 없다는 뜻이었다. 연아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섰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갔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연아는 여전히 우체국으로 갔다. 눈길을 헤치고 걸어갔다. 추운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의 편지는 오지 않았다.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선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고 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마을 청년 중 몇몇의 부음이 전해졌다. 장례식이 열렸다. 울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다. 연아는 귀를 막고 싶었다. 도윤은 아니라고, 도윤은 살아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소식이 왔을 것이라고, 편지가 없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1년이 지났다. 연아는 16이 되었다.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 도윤은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젊은데 평생 기다리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연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연못으로 갔다. 도윤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 앉았다. 달빛이 물 위에 비쳤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었다. 연아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기억 속의 도윤을 그렸다. 노래하는 모습을, 웃는 얼굴을, 기타를 아는 손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도윤이 곁에 있는 것 같았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 지친 얼굴의 남자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울며 그들을 맞았다. 연아는 매일 기차역으로 갔다.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내리는 사람들을 살폈다. 혹시 도윤이 있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도윤이 아닐까? 하지만 도윤은 없었다.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물었다. 윤도윤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혹시 본 적 있느냐고. 모두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연아의 부모는 조바심을 냈다. 딸이 20살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다. 마을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라고
사람들이 수군댔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어머니는 울었다. 중매가 들어왔다. 이웃 마을의 남자였다. 30살이었다. 전쟁에서 돌아왔고 집안이 괜찮았으며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연하를 설득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 나이에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연하는 오래 망설였다. 밤마다 연못으로 갔다. 도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물결만 출렁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만약 도윤이 정말 돌아올 수 없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하는 중매를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화려하지 않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연하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신랑 옆에 섰다. 신랑은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했다. 성실해 보였다. 연하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연하의 가슴은 차갑기만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집으로 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연하는 아내가 되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다. 1년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연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아이는 자랐다. 연하는 마을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색연필을 쥐어주고 스케치북을 나누어주고 마음껏 그리라고 했다. 아이들은 행복해했다. 연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낮에는 그렇게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달랐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일을 열심히 했고 가족을 돌보았으며 연하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남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연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연하는 그런 남편이 미안했다.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점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었다. 마음을 다 줄 수 없었다. 가슴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은 곳.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으면 연하는 집을 나섰다. 남편과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연못으로 향했다. 오래된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은 여전히 고요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쳤다. 연하는 그곳에 앉았다. 도윤과 함께 앉던 그 자리. 그가 기타를 치던 바위. 그가 노래하던 버드나무 아래.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도윤만 없었다. 연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교사가 된 후에도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늘 같은 그림이었다. 연못가의 풍경, 그리고 그 속의 소년. 기타를 안고 노래하는 도윤.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일면 달이 흔들렸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것 같았다. 20살의 연하와 30살의 연하가 17살의 도윤과 지금의 도윤이 그 물속에서 만나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선생님.
연하가 작게 속삭였다. 바람만 대답했다. 나무짚이 바스락거렸다. 물결이 출렁였다.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미안해요.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책감이었다. 도윤은 어디선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은 살아있었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이 연하를 괴롭혔다. 밤마다, 연못에 올 때마다, 도윤을 그릴 때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아이는 자라서 학교에 갔다. 연하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연못은 변하지 않았다. 사계절이 지나가도 세월이 흘러도 연못은 그 자리에 있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초록이 짙어졌으며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 오면 얼음이 얼었다.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 다시 봄이 왔다. 연하는 그 계절들을 모두 연못에서 맞이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움과 함께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연하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중 하나가 도윤일까? 연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가 어디선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연못의 물은 고요했다. 그 물 위에 연하의 모습이 비쳤다. 이제는 중년이 된 여자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16살 소녀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눈빛. 연하는 천천히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봄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겨울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침에는 멀쩡하게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장이 좋지 않았다. 의사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사흘 만에 남편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아이들이 왔다.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 울었다.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할아버지였다. 연하도 울었다. 진심으로 슬펐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고마운 사람이었다. 미안한 사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났다. 아이들은 엄마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함께 살자고 했다. 서울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연하가 말했다.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야. 이 마을이 있잖니. 연하가 대답했다. 결국 아이들은 돌아갔다. 자주 오겠다고.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연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신발장에는 남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장에는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다. 연하는 창가에 앉았다. 밖을 내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다. 나뭇가지에는 잎이 하나도 없었다. 앙상한 가지만 바람에 흔들렸다.
마당의 화분들도 말라 있었다. 겨울은 모든 것을 잠들게 했다.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전히 혼자. 이제는 누구에게도 아내가 아니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냥 정연화, 70년을 산 노인. 그것뿐이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다.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연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지었다.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특별하게 대했다. 봄이 늦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계절을 따라 살았지만 연하만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웃어도 완전히 웃지 못하는 표정.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연하가 대답했다. 자식들이 모시러 가자고 안 했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갔어요. 근데 전 여기가 좋아요. 연하가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연하는 여전히 연못에 갔다. 이제는 매일 갔다.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었다. 오후가 되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연못으로 향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다리가 아팠고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연못은 변하지 않았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더드나무는 더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물은 여전히 맑았다. 봄이 오면 버들강아지가 피었고 여름이 오면 잠자리가 날았으며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졌다. 연하는 버드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눈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았고 손이 떨려서 선을 그을 수 없었다. 그냥 앉아서 물을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과거가 떠올랐다. 도윤의 얼굴이, 목소리가,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연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늘인가 땅인가 아니면 어딘가 먼 곳에서 살고 있을까? 연하는 도윤이 죽었다고 믿었다. 50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 살아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가끔은 상상했다. 혹시 살아있다면, 혹시 어딘가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봄날이었다. 연하는 마을회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쪽으로 걸음이 향했다. 회관 앞 게시판에는 여러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마을 행사 안내, 건강검진 일정, 농사 관련 정보들.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공고문이었다. 가장자리가 발에 있었다.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다. 전쟁 생존자 명단 공고 실종자 가족 찾기. 연하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게시판으로 다가갔다. 안경을 고쳐 썼다. 공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부에서 전쟁 중 실종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했다고 했다. 생존자를 찾았고 가족과 연결해 주려 한다고 했다.
명단이 길게 적혀 있었다. 수십 명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현재 거주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읽어 내려갔다. 김모, 이모, 박모.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계속 읽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절반쯤 읽어 내려갔을 때 손이 멈췄다. 윤도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윤도윤. 1933년생. 출신지. 이 마을 이름. 현재 거주지 오시 평화요양원. 연하의 손이 떨렸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눈을 비볐다.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출신지도 모두 맞았다. 도윤이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연하는 게시판을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숨이 가빠졌다. 주변이 빙빙 돌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다가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연하가 가까스로 대답했다. 청년이 연하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연하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다. 살아있었다. 도윤이 살아있었다. 50년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가 살아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었다. 연하는 다시 게시판으로 갔다. 휴대폰을 꺼내 명단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다. 주소를 적었다. 평화요양원. 오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사진을 다시 봤다. 윤도윤. 그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나야 할까?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50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연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한평생을 그와 떨어져 살았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밤이 깊었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창밖을 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달이 떠 있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편지를 써야겠다고. 그래, 편지부터 써야겠다고. 50년 전에 쓰려고 했던 그 편지, 평생 쓰고, 또 고쳐 쓰고, 결국 완성하지 못했던 그 편지. 연하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지가 있었다. 연필을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을 썼다. 도윤 씨에게.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썼다. 밤새도록 썼다.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모두 종이 위에 쏟아냈다. 동이 틀 무렵 편지가 완성되었다. 연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 정갈하게 썼다. 도윤에게. 그리고 평화요양원에 주소를 적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연하는 우체통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50년을 기다린 편지.
이제 붙일 시간이었다. 손을 들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이제 곧 봄이에요. 도윤 씨. 연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다. 편지를 붙인 지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요양원에서 보낸 편지였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였다. 요양원 관계자가 쓴 것 같았다. 내용은 짧았다. 윤도윤 어르신께서 편지를 받으셨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 언제든 방문하시면 환영한다는 것. 연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연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도윤이 나왔다. 연못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 연아를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 손을 내미는 모습. 연아도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으려는 순간. 연아는 잠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연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결심이 섰다. 오늘 가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만 있었다. 연아는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다. 면보라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거울을 보았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이것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도윤도 나처럼 늙었겠지.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서로 늙었으니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다. 가방을 챙겼다.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하나 더. 연아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스케치북. 그 안에는 도윤의 그림이 가득했다. 50년 동안 그린 그림들. 연아는 스케치북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마을은 고요했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개나리가 노랗게,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피어 있었다.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버스가 왔다. 연아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도와주었다. 뒷좌석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다. 연아가 평생 살아온 그 마을이 멀어져 갔다. 버스는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소가 풀을 뜯고 있었다. 작은 개울이 흘렀다. 다리를 건넜다. 산이 보였다. 구름이 산 위에 걸려 있었다. 연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과거가 떠올랐다. 도윤과 함께 걷던 길, 함께 보던 하늘, 함께 듣던 새소리.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시간은 흘렀다. 50년이라는 시간. 젊은이가 노인이 되는 시간. 사랑이 그리움이 되는 시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연아는 여전히 16살 소녀였고 도윤은 여전히 17살 소년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작은 도시에 들어섰다. 건물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차들이 많아졌다. 연아는 이런 곳이 낯설었다. 평생 마을에서만 살았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운전기사가 말했다. 평화요양원 앞입니다. 버스가 멈췄다.
연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운전기사가 조심하라고 말했다. 연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버스가 떠났다. 연아는 홀로 서 있었다. 앞에 큰 건물이 있었다. 평화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깨끗해 보였다. 마당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연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리가 떨렸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도윤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50년 만에 과연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는 나를 알아볼까? 천천히 걸어갔다. 정문으로 들어갔다. 로비가 있었다. 밝고 따뜻했다.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윤도윤. 윤도윤 어르신을 뵈러 왔어요. 연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 편지 보내신 분이시죠? 어르신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원에 계실 거예요. 여직원이 말했다. 정원이요? 연아가 물었다. 네.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 계세요. 저쪽 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여직원이 문을 가리켰다. 연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다. 정원이 나타났다.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산책로가 있었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커다란 벚나무가 서 있었다. 연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벚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벤치에 앉은 노인. 백발의 남자 손에는 기타가 있었다. 연아의 가슴이 뛰었다.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잔디를 밟는 소리만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기타를 보고 있었다. 연아가 더 가까이 갔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노인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졌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아는 숨이 멎었다. 얼굴은 늙었다.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50년 전 연못가에서 자신을 보던 그 눈, 따뜻하고 맑은 눈. 연아의 입술이 떨렸다. 혹시 도윤 씨인가요? 연아가 물었다. 노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아야? 그 순간 50년의 시간이 사라졌다.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다. 기타를 벤치에 내려놓고 연아에게 다가왔다. 연아도 한 걸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마침내 마주섰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로 젊은 날의 모습이 보였다. 연아는 17살의 도윤을 보았다. 도윤은 16살의 연아를 보았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연아도 손을 내밀었다. 두 손이 마주 잡혔다. 따뜻했다. 도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연아의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다. 벚꽃이 계속 떨어졌다. 두 사람의 주변으로 꽃잎이 날렸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환영처럼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오래 기다렸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네. 연아가 대답했다. 미안해. 도윤이 말했다.
아니에요. 연하가 말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잡은 채로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하얀 꽃들이 가득했다. 햇살이 꽃 사이로 비쳤다. 빛이 반짝였다. 50년을 기다렸다. 50년을 그리워했다. 50년을 살아왔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시간. 손을 잡기 위한 시간. 연하는 도윤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도윤도 연하를 보았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살아줘서 고마워. 도윤이 말했다. 선생님도요. 연하가 말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과 함께 웃었다. 슬프면서도 기쁜 웃음이었다. 그리움과 안도가 섞인 웃음이었다. 정원에는 봄이 가득했다. 벚꽃과 햇살과 바람.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결국 만났다. 약속은 지켜졌다. 50년이 걸렸지만, 약속은 지켜졌다. 연하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도윤도 연하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은 마음이었다. 이제 봄이 왔네요. 연하가 말했다. 그래. 드디어 봄이 왔어. 도윤이 말했다. 벚꽃이 눈처럼 내렸다. 두 사람 위로, 벤치 위로, 세상 위로. 늦은 봄의 눈이 내렸다. 50년을 기다린 봄이 마침내 왔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다. 손은 여전히 마주 잡고 있었다. 때때로 도윤이 연하의 손을 쓰다듬었다. 때때로 연하가 도윤의 손을 꼭 쥐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또다시 날렸다. 잔디 위에, 벤치 위에, 두 사람의 무릎 위에 꽃잎이 내려앉았다. 봄의 선물 같았다. 늦게 온 봄이지만 아름다운 봄이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하야, 할 말이 있어. 도윤이 말했다. 연하가 도윤을 보았다. 도윤의 얼굴에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힘든 그런 표정이었다. 돌아오지 못해서 미안해. 편지도 못 써서 미안해. 도윤이 말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연하가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듯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야 해. 도윤이 말했다. 연하는 조용히 기다렸다. 도윤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살아남았어. 많은 친구들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지. 도윤이 말을 이어갔다. 전쟁터에서의 이야기였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했다.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비명이 울려 퍼지던 그 시간들. 도윤은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다. 다리는 치료되었어. 하지만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어. 도윤이 말했다. 연하는 도윤의 다리를 보았다. 가지 아래로 보이지 않았지만 오래된 상처가 있을 것이었다. 그래도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연하가 말했다.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연하를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도윤이 말했다. 그러나 도윤은 돌아갈 수 없었다. 이유는 복잡했다.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짐이었다. 내 친구들이 죽었어. 같이 훈련받던 아이들. 같은 마을에서 온 청년들. 다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 도윤이 말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었다. 도윤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왜 자신만 살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죽고 자신만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어.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도윤이 말했다. 대신 도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일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가르쳤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삶. 미안해, 연아야. 나 때문에 넌 기다렸을 거야. 나 때문에 넌 힘들었을 거야. 도윤이 말했다. 연아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연아가 말했다. 하지만 도윤이 말하려 했지만 연아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이들을 돌본 거잖아요. 연아가 말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아는 미소 지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연아가 말했다. 이번에는 연아가 이야기할 차례였다. 결혼한 것, 아이를 낳은 것, 평범한 삶을 산 것, 도윤을 기다렸지만 동시에 살아가야 했던 것. 연아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연아가 말했다. 도윤이 연아를 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야. 넌 잘한 거야. 살아야 했어. 행복해야 했어.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요. 단 하루도. 연아가 말했다. 연아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야? 도윤이 물었다. 열어보세요. 연아가 말했다. 도윤이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장에는 연못의 그림이 있었다. 더드나무와 물결. 그리고 기타를 든 소년. 도윤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모습이었다. 젊은 날의 자신. 다음 장을 넘겼다. 또 자신의 그림이었다. 노래하는 모습, 웃는 모습, 연못을 바라보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가 되살아났다. 이걸 언제 그린 거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요. 매년 봄마다 그렸어요. 기억이 희미해질까봐, 잊어버릴까봐. 연아가 말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어떤 그림은 연필로, 어떤 그림은 색연필로, 어떤 그림은 물감으로 그려져 있었다. 모두 같은 사람, 자신의 모습, 연아의 사랑. 이걸 그리면서 매년 봄을 버텼어요. 선생님과의 추억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연아가 말했다. 도윤이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리고 연아를 안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다. 연아도 도윤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고마워. 날 기억해줘서. 도윤이 속삭였다. 저도 고마워요.
사라져서 연하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다. 서로의 눈을 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 도윤이 벤치에 놓아둔 기타를 들었다. 한 곡 불러줄까? 도윤이 물었다. 네. 연하가 대답했다. 도윤이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을 줄 위에 놓았다. 50년 동안 수없이 연주했을 그 손. 이제는 관절이 굳고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여전히 줄을 탈 수 있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떨렸다. 음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점차 안정되었다. 멜로디가 정원에 퍼졌다. 연하가 가장 좋아하던 그 노래. 50년 전 연못가에서 들었던 그 노래. 도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늙었다. 예전처럼 맑지 않았다. 떨렸고 갈라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5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연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음악이 그녀를 과거로 데려갔다. 16살의 봄날로, 연못가의 따뜻한 오후로, 도윤의 노래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던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순간으로. 노래가 끝났다. 정원에 정적이 흘렀다. 바람만 나무짚을 흔들었다. 새들만 지적이었다. 도윤이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봄이 늦게 왔구나.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연하가 도윤을 보았다. 네. 봄이 늦게 왔어요. 하지만 결국 왔잖아요. 연하가 말했다. 그래. 결국 왔어. 도윤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시간이 멈추기를, 봄이 끝나지 않기를. 하지만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계절도, 시간도, 생명도,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같은 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평생 사랑했어. 도윤이 말했다. 저도요. 연하가 말했다. 벚꽃이 내렸다. 두 사람 위로, 세상 위로. 뜻없이, 부드럽게, 아름답게, 늦은 봄의 노래가 흘렀다. 50년을 기다린 노래. 이제야 완성된 노래.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든 노래.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주황빛이 정원을 감쌌다. 벚나무도, 잔디도, 두 사람도 모두 황금빛으로 빛났다. 피곤하시죠? 들어가실래요? 연하가 물었다. 조금만 더 있자. 이 봄을 조금만 더 보고 싶어. 도윤이 말했다. 네. 연하가 말했다. 두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다. 늦었지만 결국 온 봄이었다. 그날 밤 연하는 요양원에 머물렀다. 직원들이 빈 방을 내주었다. 도윤의 방 옆이었다. 연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지 않았다. 봄밤의 공기는 부드러웠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달도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환한 달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연하는 창가에 앉았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낮에 도윤과 앉아있던 벚나무가 보였다. 달빛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흔들렸다. 마치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문득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기타 소리였다. 도윤이 연주하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느리게 멜로디가 벽을 통해 전해졌다. 연하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 소리에 몸을 맡겼다. 행복했다. 50년 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기타 소리가 멈췄다. 연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은 고요했다.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연하는 침대로 돌아갔다. 누웠다. 이번에는 편안했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 꿈을 꾸었다. 연못가의 꿈이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도윤이 있었다. 더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기타를 치고 있었고 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물결이 반짝였다. 행복한 꿈이었다. 아침이 왔다. 해가 떠올랐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요양원이 깨어났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오갔다. 환자들을 돌볼 시간이었다. 젊은 간호사가 도윤의 방으로 갔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은 고요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간호사는 다가갔다. 도윤을 불렀다.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맥박을 확인했다. 손목에 손을 댔다. 그리고 멈췄다. 맥박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있었다. 간호사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도윤은 세상을 떠났다. 밤사이에 조용히, 평화롭게,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잠든 것처럼 간호사는 연하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연하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역시 눈을 감고 있었다. 평온한 표정이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다가갔다. 연하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맥박을 확인했다. 없었다. 연하도 세상을 떠나 있었다. 같은 밤에, 같은 시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간호사는 두 방을 오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다. 도윤의 손이 벽 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연하의 손도 벽 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벽 너머로 서로의 손을 잡으려 한 것처럼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5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마지막은 함께였다. 요양원의 소식이 전해졌다. 직원들이 모였다. 원장이 왔다. 의사가 왔다. 모두 조용히 애도했다. 도윤은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지낸 사람이었다. 착하고 온화한 노인이었다. 늘 기타를 치며 다른 노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던 사람이었다. 연하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딸과 아들이 왔다.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를 보고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조금 위로가 되었다.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고통이 없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엄마가 웃고 계세요. 딸이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편안한 얼굴은 처음 봐. 아들이 말했다. 직원이 사정을 설명했다. 어제 오신 분이 누구인지,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같은 밤에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가족들은 놀랐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평생 아버지와 살았고, 조용히 살았던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엄마, 행복하셨겠다. 딸이 울며 말했다. 장례는 함께 치러졌다. 두 가족이 상의했다. 연하의 가족과 도윤을 돌보던 요양원. 사람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두 사람을 함께 보내주자고. 평생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게 해주자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마을 사람들이 왔다. 연하를 아는 사람들, 도윤을 기억하는 사람들, 요양원의 노인들도 왔다. 모두 조용히 애도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영정사진 2장이 나란히 놓였다. 연하의 사진과 도윤의 사진. 두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사이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다. 연하가 그린 그림이었다. 연못가의 풍경. 더드나무 아래에서 기타를 치는 젊은 도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사랑하셨구나. 늦었지만 만나셨네. 이제는 함께 계시겠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연하의 딸은 마을 연못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자주 가던 곳이라고 들었다. 그곳을 보고 싶었다. 연못은 아름다웠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벚꽃뿐 아니라 개나리도, 진달래도, 목련도 피어 있었다. 버드나무는 연두색 잎으로 가득했다. 물은 맑고 고요했다. 여기였구나. 딸이 중얼거렸다. 물가에 앉았다. 어머니가 앉았을 자리에 바람이 불었다. 꽃잎들이 날렸다. 물 위에 떨어진 꽃잎들이 떠다녔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평화로웠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평생을 기다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오지 않는 봄을, 그리고 마침내 만났다. 늦었지만 만났다. 엄마, 행복하세요. 딸이 물에게 말했다. 바람만 대답했다. 나무짚이 속삭였다. 그해 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 연못에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다는 것이었다. 예년보다 화려했고, 예년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어떤 노인은 말했다. 연못이 기뻐하는 것 같다고.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고. 마치 늦은 편지가 도착한 것 같아.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연하와 도윤이 어딘가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연못가에 앉아 있다고. 도윤은 기타를 치고 연하는 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봄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가 갔다. 가을이 왔다가 갔다.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버드나무는 또다시 연두색 잎을 틀었다. 꽃들이 피었다. 새들이 날아왔다. 물은 맑았다. 햇살이 반짝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다. 늦은 봄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50년을 기다린 사랑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늦게 왔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다. 노인들이 말했다. 젊은이들이 물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봤어. 노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봄이 올 때마다, 연못에 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 사랑은 늦어도 괜찮다고, 기다림의 끝에는 봄이 있다고, 그리고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연못의 물은 오늘도 흐른다. 햇살을 담고 하늘을 비추며 조용히 흐른다. 그 물 위로 때때로 꽃잎이 떨어진다. 바람에 실려온 봄의 편지처럼. 늦었지만 아름다운 편지. 50년을 기다린 편지. 결국 도착한 편지.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다. 연못가에, 봄날에, 영원 속에, 기타 소리와 함께, 그림과 함께, 늦은 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두치지 못한 편지가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지금이라도 전한다면 어떤 봄이 찾아올까요? 혹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영상들도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